ES6의 모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듈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코드 블록을 말하는데요. 구현해야 될 기능을 캡슐화,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된 API를 제공해서 다른 코드에서 공개된 API를 재사용 가능한 코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죠. 구현해드릴 기능을 감싸고 있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내부에서 리턴을 통해 공개된 API를 제공을 하면 다른 코드에서는 공개된 API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할 수가 있죠. 이때 재사용 가능한 코드 블럭이 함수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자, 모듈의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듈의 조건에 충족하면 그걸 모듈이라 부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코드를 추상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기능을 위임하여 사용할 때 복잡한 이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야 됩니다. 외부의 라이브러리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간에 그 해당 파일을, 즉 해당 모듈을 불러오게 되면 그 모듈 내에서 복잡한 이해 없이 라이브러리 코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코드 추상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코드 캡슐화입니다. 코드 내부를 외부로부터 접근할 수 없도록 감출 수 있어야 됩니다.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코드를 반복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의존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도 쉽게 의존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모듈으로서의 자격 조건이라 보시면 돼요. 추상화, 캡슐화, 재사용, 의존성 관리 이 네 가지를 모듈의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론트엔드 환경에서는 웹의 탄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듈과 비슷한 방법은 각각 나눠진 파일을 HTML 문서에서 순차적으로 읽어옴으로써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파일들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기능만 제공했었죠. 프론트엔드에서 app.js를 index HTML 파일에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서버로 구동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서버 모듈을 사용해서 구동을 시켜보고요. 개발 도구를 보게 되면 app.js를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pp.js에서 DOM 스크립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먼저 해당 라이브러리를 불러야 됩니다. jQuer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내부에서 jQuery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jQuery가 불러와지고 나서 app.js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app.js를 연 다음에 jQuery가 먼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콘솔을 보게 되면 true, jQuery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jQuery를 사용해서 body 객체의 CSS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백그라운드 값을 헥스 코드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 보면 색상이 바뀌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먼트에 보면은 body 요소에 백그라운드 값이 설정이 되어 있죠. 즉 jQuery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코드에서 중요한 점은 모듈을 불러왔는데 그 첫 번째 모듈은 jQuery라는 모듈이고요. 두 번째는 app.js 모듈입니다. 독자적인 영역 내에서 자신의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코드를 가져다 쓰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사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코드가 어떻게 짜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내부에서는 손쉽게 갖다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추상성이었죠. 캡슐화와 추상성 두 가지 모듈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app.js는 jQuery에 의존하고 있다. 의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의존성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프론트엔드 단에서의 의존성 관리는 먼저 불러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불러오게 되면 올바로 작동이 안 됩니다. 콘솔에 보게 되면 reference error, jQuery is not defined를 뜨죠. 하지만 jQuery는 불러왔거든요. jQuery는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실행 시점입니다. app.js는 jQuery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만 jQuery 라이브러리를 뒤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올바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의 의존성 관리는 의존하는 것을 먼저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많은 위험을 따르게 되죠. 먼저 불러오지 않게 되면 작동이 안 되고 프로그램이 망가지게 되니까요. 그동안은 이 모듈이라는 개념이 프론트엔드 환경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프론트엔드 환경의 모듈 관리가 안 되는 점이 얼마만큼의 문제인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네트워크에서 JS를 필터링한 다음에 페이지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JS를 불러오고 있죠. 94개의 리퀘스트 중에 무려 절반 가까이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인데요. jQuery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jQuery 의존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대로 불러와지지 못하는 실패된 파일들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청 횟수의 절반이 자바스크립트인 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모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모듈 관리를 위해서 ES6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존성 관리라는 부분이 먼저 불러오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ES6의 모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듈에 대해서 정리해 봤으니까 그동안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사용됐던 모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모듈에는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포맷이 우리가 수업에서 많이 사용했던 EP 패턴입니다. 즉시 실행 함수식을 사용한 패턴이죠. 첫 번째, 모듈의 조건 중 하나인 캡슐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함수 자체 영역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EP 패턴을 사용한 다음에 내부에 변수 또는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해당된 데이터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죠. 즉 캡슐화 구현이 되고요. 의존성 관리 또한 내부적으로 인자를 전달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매개 변수를 받은 후에 활용할 수가 있죠. EP 패턴을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 자체에서 모듈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EP라고 하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모듈이 개발되고 발전된 것이죠. 또 다른 모듈 포맷을 보게 되면 EP 패턴에 리비얼링 패턴을 합친 겁니다. 리비얼링 패턴은 노출 모듈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EP 패턴을 사용해 캡슐화를 주고요.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리비얼링 패턴을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듈을 사용할 때 EP 패턴 내에 감싸져 있는 캡슐화된 코드에서 외부에 내보낸 API가 객체죠. 이 객체가 모듈 객체로 사용이 돼서 내부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외부에 공개된 모듈을 통해 퍼블릭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접근이 가능해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죠. 하지만 비공개된 데이터는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얘기는 클래스를 공부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해봤었죠. 또 다른 모듈 포맷은 CommonJS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ES6의 표준 모듈 포맷인데요. 그 포맷 이전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EP 패턴과 리비얼링 패턴이 발전이 됐다가 CommonJS라는 어느 환경에서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곳에서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표준 제한됐던 포맷이 CommonJS입니다. 현재로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서버 환경, 즉 Node.js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넘어서 백엔드 개발에도 관심이 있고 자바스크립트 사용하는 Node.js를 공부하고 싶다면 이 CommonJS를 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CommonJS에서는 크게 출력과 호출이 있는데요. 출력은 export, 즉 파일에서 모듈을 내보낼 때 쓰는 거고요. import는 호출이죠. 내보내진 모듈을 불러올 때 쓰는 것이 import가 되겠습니다. 그럼 Node.js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코드를 봅시다. util.js라는 서버에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 파일에서 모듈을 내보낼 때 module.export 라고 해서 내보냅니다. 객체를 내보내죠. 내부에서 each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모듈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import를 할 때는 main.js에서 import를 할 때 requir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require 함수는 프론트엔드에 없습니다. 백엔드, Node.js 환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상대 경로에서 util.js를 불러온 다음에 그것을 내부에 util이라는 상수에 담습니다. util은 공개된 모듈 파일이기 때문에 그 모듈 내부에 있는 each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백엔드 모듈스라는 폴더와 프론트엔드 모듈스라는 폴더를 분리했습니다. 이 내부에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index.js 파일을 만들도록 하고요. 모듈스 내부에 util.js 파일을 만들고요. Node.js 환경에서 export를 할 때, import를 할 때, import 코드는 잘라내고요. util.js가 해당 파일이죠. 해당 파일에 module.export를 사용해서 모듈을 내보냅니다. 이때 내부에서 each라고 쓰고요. list fn을 받은 다음에 내부에 코드를 올릴 수 있겠죠? module.export에서는 이때 내부에 있는 each라고 하는 것은 현재 util.js 모듈 내에서 비공개죠. 외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서버 사이드 환경에서는 파일 자체가 모듈이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비공개된 데이터를 모듈 export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는데요. 이때 each라고 하는 것을 객체의 속성으로 내보내는 거죠. 기억나시죠? ES6의 shorthand property입니다. ES5라면 다음같이 써줘야 되지만 ES6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치와 const map이라는 걸 만든다고 합시다. list callback 데이터를 받는다고 했을 때 list.map 데이터에 callback 다음과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공개된 것은 이치만 있기 때문에 맵을 사용할 수 없는데 맵을 함께 공개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const make array라고 하는 스프레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작성되어 있는 코드는 make array를 리스트를 전달한 다음에 for each를 사용해서 12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2가 되겠죠. 자, 모듈 내에 3개의 공개되지 않은 각각의 기능, 함수들을 만들었고요. 외부에 내보낼 때는 make array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기능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make array는 오직 이 모듈 파일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모듈을 배포했으니까 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임포트 코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utils를 받는데 require 함수를 사용해서 상대 경로의 파일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 경로의 파일은 반드시 ./로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utils로 받게 되고요. utils를 사용해서 each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돔 스크립트가 아니고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이니까 내부에 살펴보겠습니다. 로그를 사용해 보고요. util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Node.js로 프로그래밍을 실행시켜 볼게요. 지금 하는 건 프론트엔드가 아니고 서버 쪽 환경에서입니다. 백엔드 모듈스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 index.js를 구동시키시면 됩니다. 구동하는 방법은 노드가 현재 컴퓨터에 깔려 있으니까 node index.js를 구동시키게 되면 내부에 each와 map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모듈을 보여줍니다. util.js에 와서 each뿐만이 아니고 make array를 내보낸다고 합시다. 다시 node index.js를 구동시켜보면 each, map, make array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듈을 불러왔기 때문에 util에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맵 단수를 사용하고요. 비구조 할당을 사용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맵과 each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로그로 맵을 호출해서 실행시켜 보게 되면 펑션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배열 데이터가 있는데 369라는 데이터가 맵이라는 함수에 들어오게 되고요. 콜백 함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각 아이템을 아이템 곱하기 아이템 R array 담는다고 하고요. 로그로 R array를 출력해 볼 수 있겠죠. 다시 node index.js를 실행해 보면 결과를 보는 것처럼 map이라고 하는 utility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에서 모듈을 불러오게 되고 이 파일의 utils 내부에 있는 map이든 each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사용자 몰라도 됩니다. 해당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는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그만인 것이죠. 예를 들면 앞서 봤던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이 jQuery라고 합시다. 그 jQuery를 가지고 와서 jQuery 능력을 사용했다. 이때 jQuery가 어떻게 짜여졌는지는 사용자가 몰라도 된다. 추상화 부분이고 재사용 부분이고 그리고 이 해당 파일은 전역이 아니고 이 자체가 독립적인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캡슐화가 되겠죠. 필요하다면 모듈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성이 되겠습니다. 의존성 관리 부분에서는 해당 파일을 불러옴으로써 이 모듈에 의존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백엔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듈의 개념입니다. 이제 프론트엔드도 이 모듈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시면 되는 것이죠. CommonJS 외에도 AMD라고 해서 Asynchronous Module Defini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니까 개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ine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는데 jQtable이라는 모듈을 정의합니다. 의존하는 모듈은 jQuery입니다. 즉 jQuery에 의존하는 jQtable이라고 하는 모듈을 정의하는 것이죠. jQuery 달러를 받아서 내부에서 jQtable이라는 클래스와 스태틱 메서드를 정의한 다음에 return 값으로 jQtable 클래스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import를 할 때는 define에서 jQtable을 불러온 다음에 jQtable을 받아오면 jQtable의 register를 사용해서 테이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AMD는 이런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define을 통해서 모듈을 정의하고 define을 통해서 모듈을 호출한 다음에 모듈을 사용하는 거죠. 현재 AMD의 방식은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UMD는 Universal Module Definition입니다. 즉 서버나 클라이언트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UMD라는 모듈은 가볍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EP 패턴으로 감싸고요. 펑션 내 루트와 팩토리가 있죠. AMD 모듈 방식, CommonJS 모듈 방식, 그리고 브라우저의 모듈 방식을 사용해서 모든 환경, AMD, CommonJS,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UM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실습은 진행하지 않고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모듈 포맷은 다 비표준입니다. 그냥 표준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있던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태에 썼던 것들이에요. 넘어가시고요. 이제 우리는 표준에서 지원하는 모듈을 사용해보자. 이게 주제니까요. 패스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표준 모듈 포맷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프론트엔드 환경 자바스크립트에서 공식적으로 모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ES6에서는 직관적입니다. export, 내보내는 거, import, 호출하는 거, 즉 내보내기, 불러오기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는 코드를 보게 되면 util.js가 있는데 비공개 데이터가 red, crust 또는 펑션 등으로 정의되어 있겠죠. 내보낼 때는 간단합니다. expor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 util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수를 내보내는데 그 상수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이고요. 내부에 each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낸 파일은 불러올 때 import 구문을 사용합니다. 이 import 구문이 좀 다양합니다. export는 간단한데 import 구문이 상당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상대 경로죠. 상대 경로에 있는 utils.js를 통해 from이니까 가지고 오면 객체가 반환이 돼요. 이때 내부에서 utils를 받는데요. utils라고 되어 있는 상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반환된 객체 내에 utils를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구조화 할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utils에서 each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표준의 ES6 모듈을 봤는데 먼저 가볍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프론트엔드 모듈스에서 index.html 파일을 열고요. JS 안에 app.js가 있었죠? 그리고 해당되는 파일은 jQuery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서버를 구동하도록 하죠. jQuery가 불러와진 다음에 app.js가 사용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코드가 수행이 됐던 거예요. 이 코드를 이 파일을 불러오지 않는다 라고 봅시다. 저장을 하고 웹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깨졌죠. jQuery에 의존하는데 jQuery를 못 불렀으니까 의존성 관리가 깨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JS, app.js에서 의존 모듈을 불러올 겁니다. 모듈을 불러올 때 표준은 import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import를 통해서 의존하는 모듈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import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mport 구문을 사용하면 내부에 jQuery 호출된 다음에 쓸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 보면은 페이지 로드했을 때 현재 문법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문법 오류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크롬 브라우저는 ES6의 표준 모듈을 지원합니다. 타입이라고 쓰고요. 모듈이라고 써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장, 페이지 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app.js에서 jQuery를 호출하는 게 보이죠? 리퀘스트가 두 번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준의 ES6의 모듈 로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스크립트에 타임 모듈이라고 명시하시면 되고요. 물론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만 작동이 되겠죠.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 뺀 나머지는 모두 지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JS app.js를 불러와요. 여러분도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파일이 jQuery에 의존하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app.js입니다. app.js에서 상당 부분에 jQuery 모듈을 불러왔기 때문에 의존성 모듈 부분이 해결이 됐고요. 내부적으로 jQuery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jQuery.fn.jQuery라고 하는 데이터를 private 데이터에 입력한 다음에 콘솔에서 출력해보게 되면 3.3.1이라는 데이터 값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pp.js가 현재 모듈로서 캡슐화가 되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이 private 데이터가 만약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현재 작성된 코드는 전역에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EP 패턴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사이드 환경처럼 이 app.js는 전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공간, 즉 캡슐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EP라고 하는 모듈 패턴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자체가 그냥 서버 사이드 개념을 사용했던 index.js와 동일한 개념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작성자는 더 이상 전역을 오염시킨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EP 패턴을 의무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ES6의 모듈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라면 스크립트에 type 모듈이라는 속성을 집어넣어가지고 해당 파일을 모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내부에 작성된 코드가 외부와 단절되는 캡슐화를 기본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에서는 모듈의 조건 중 하나인 의존 모듈 로드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자체가 의존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론트엔드 환경에서처럼 덕지덕지 파일을 로드하는 부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는 그 순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편리해졌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작성된 코드는 모두가 프라이베이트입니다.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export 키워드를 통해 내보내지 않는 이상 해당 데이터는 이 모듈 안에서만 보호되는 것이죠. 가볍게 좀 살펴본 ES6의 표준 모듈입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